자, 2025년 12월 한국 주택시장,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전체 상승이에요. 진짜 매매, 전세, 월세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싹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단순히 올랐다, 이걸 넘어서 이 뜨거운 열기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머리에 딱 넣어두셔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집을 사든 전세로 들어가든 아니면 월세를 내든 그냥 한국에서 사는 모든 방식의 주거 비용이 동시에 올랐다는 거. 정말 전방위적인 상승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상승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죠. 바로 매매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전국적으로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네, 플러스 0.26%. 한 달 만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이만큼이나 뛴 겁니다. 이게 뭐 소수점이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게 전국 평균이잖아요. 그 점을 생각하면 이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바로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어떤 지역이 이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자, 이 두 지도를 딱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왼쪽 수도권 좀 보세요. 특히 서울은 무려 0.55%나 올랐어요.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오른쪽 5대 광역시는 어때요? 고작 0.09% 상승에 그쳤습니다. 격차가 거의 6배 가까이 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뭘 말해주겠어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오직 서울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심장과도 같은 존재죠. 바로 전세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라서 이걸 모르면 한국 시장의 진짜 속살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매달 내는 월세가 없는 임대 방식이에요. 대신에 세입자가 집값의 한 50에서 80% 정도 되는 꽤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이랑 흐름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전국 전세 가격이 0.28%나 올랐어요. 수요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증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집을 사려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역별 온도차가 엄청나죠. 학군 좋고 교통 편한 곳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전셋값이 0.53%나 뛰었는데 울산 같은 다른 도시는 0.21% 상승에 그쳤어요. 결국 매매든 전세든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이 시장의 불문율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임대 방식이죠. 바로 월세 시장. 과연 월세는 어땠을까요? 흐름이 달랐을까요?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월세 가격마저 0.27% 상승. 이렇게 되면서 매매, 전세, 월세, 이 시장의 세 개의 큰 기둥이 모두 상승하는 그야말로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된 겁니다. 아니, 그럼 월세는 또 왜 오른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결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교통 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는,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곳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퍼센트, 그러니까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추상적인 숫자들이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는 그 진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 주택시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아파트죠.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0.31% 오르는 동안 다른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자리 걸음 수준이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장의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새 집이라는 거죠. 지은 지 5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률이 0.40%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결국 사람들은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한 최신 시설을 갖춘 집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고, 그 강한 수요가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를 겪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 걸까? 네, 바로 9억 7,155만 4천 원, 거의 10억에 가깝죠. 이게 바로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퍼센트 변화, 그 복잡한 데이터들이 결국 이 숫자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차가운 현실인 거죠. 정리해보면 수요는 여전히 뜨겁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2026년 한국 주택 시장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과연 이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